박하사탐 한국상력 검정시험 1급을 넘어 만점까지 심화기출 460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1강 선사시대와 여러 나라의 성장, 2강 삼국시대, 3강 통일신라와 발해 남북국의 발전 20문제로 찾아왔어요. 통일신라와 발해의 정치사를 먼저 쭉 살펴본 다음 경제사회 문화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나오는지 문제풀이를 통해 개념까지 정립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제가 강조를 드리죠. 맞춤 문제라 하더라도 여러분 반드시 보기에서 몰랐던 오답 정리를 따로 하셔야 여러분 실력 점검을 넘어서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요. 저희 교재를 바탕으로 문제를 푸신 다음에 해설 강의를 보시는 것이 확실하게 여러분 실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거두절미하고 1번 문제 시작해 볼까요? 자, 통일신라와 발해 파트 1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왕의 정책으로 오른 것은 항상 정치사와 관련된 문제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설총이라는 이름이 보입니다. 설총. 설총하면 원효의 아들로 이두를 정리한 이 한자의 음을 빌려서 우리나라 말을 정리한 이두를 정리한 인물이 설총인데요. 설총이 이 왕에게 화한계라는 것을 올렸어요. 설총의 화한계. 잘 나오는 키워드죠. 할미꽃과 관련된 이야기. 그러니까 항상 이런 간언에 대해서 왕은 생각을 해야 한다. 아첨하는 사람만 봐서는 안 된다. 그걸 이제 설총이 이야기를 했고요. 밑에 보니까 만파식적 설화가 나와 있군요. 만파식적 설화. 자, 화한계와 만파식적 설화는 모두 통일신라 신문왕과 관련된 키워드를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신문왕의 업적을 찾는 문제였어요. 가볼까요?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신문왕 정답 바로 1번이 되겠고요. 순서도 알아두셔야 돼요.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순입니다. 신문왕 왕권 강화, 찐굴들을 신문하며 왕권을 강화한 신문왕의 업적이었었고 2번 독서 상품과 갑자기 시험 보라고 하니까 원성이 자자하더라. 통일신라 원성왕 특징이었고요. 3번 병부 비읍 버풍왕입니다. 버풍왕하는 비읍 하나 더 불교 수용도 연결이 됐었죠. 자, 4번은 지난 강의에서도 제가 강조드렸는데 황룡사만 나오면 진흥왕이 되겠고요. 9층 목탑, 자장법사의 건의로 9층 목탑을 건립한 것은 선덕여왕이에요. 선덕여왕이 9층 목탑을 건립하였고 이 시기 첨성대도 만들어집니다. 선덕여왕 첨성대. 5번 위홍과 대구화상에게 3대목을 편찬하도록 하였다. 통일신라의 향가집인데 통일신라 말기 진성여왕 시기에 나왔어요. 자, 요것도 나오죠, 여러분. 진성여왕 시기에 원종의 뇌난, 진골들의 왕위 다툼, 통일신라 말기, 호족들의 성장, 또 최치원이 활동했던 시기. 진성여왕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3대목이라는 향가집은 진성여왕 시기에 편찬이 되었습니다. 1번은 쉽게 나가겠지만 5번 같은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진성여왕 시기 3대목 편찬, 위홍과 대구화상 활동. 1번에 1번 신문왕과 관련된 문제였고 2번 가볼까요? 자, 왼쪽에 지도 개수를 세볼까요? 9개, 구주가 보입니다. 구주, 오소경, 구를 사랑한 신라. 통일신라의 지방행정이 나와 있어요. 통일신라의 지방행정제도. 통일신라 지방행정. 구를 사랑한 신라, 통일신라를 찾아보면 되는 문제입니다. 1번, 경제소를 두어 유향소를 통제하였어요. 조선시대죠. 조선시대가 되겠고요. 경제소를 설치한 것은 태종입니다. 태종 때 최초 실시. 2번, 22담로 22, 백제, 무령왕이죠.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의 통제력을 강화한 무령왕의 업적이었고요. 3번 12목, 한글로 쓰세요. 12목 시옷 키워드, 고려의 시옷 성종의 특징입니다. 고려 성종. 자, 지난 2강에서도 우리 살펴봤던 부분이죠.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서 외사정을 둔 것은 통일신라의 문무왕이 되겠고요. 잘 나옵니다. 이 보기 알아두세요.
외사정 설치, 문무왕의 업적이고요. 관찰사는 이제 조선시대 팔도죠. 조선시대 팔도. 팔도의 관찰사, 수령감독, 조선시대 특징이 되겠어요. 자, 통일신라 어디 있습니까? 통일신라 시대에 대한 내용으로 문무왕 4번이 보이네요. 통일신라 문무왕.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3번 가볼까요?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왕이 보입니다. 해공왕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통일신라 왕 핵심들 좀 보면 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했고 신문왕 때 왕권을 강화하면서 체제 정비, 안정화로 들어갔었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경덕왕 때 노급부활하고 해공왕이 죽으면서 진골들의 왕위 다툼이 본격화되고요. 뭐 핵심은 뭐 진성여왕, 그 다음 뭐 경순왕 뭐 이런 순으로 들어가죠. 핵심 왕들. 요때가 좀 안정기였다고 하면 요때부터 왕권이 약해지고 왕위 다툼 이렇게 들어갑니다. 해공왕 말년에 반신들을 제멋대로 날뛰자 선덕이 상대 등으로 있으면서 임금 측근의 나쁜 무리를 제거하자고 부르짖었다. 해공왕 죽고 선덕왕부터 시작해서 통일신라 하대라고 하죠. 신라 하대. 이후에 전개된 사실인데 1번 김춘추는 여기 태종무열왕 요때라 시기 맞지 않고요. 김음돌의 난을 진압한 것은 신문왕의 업적이었죠. 지금 문제를 물어보는 건 바로 이때잖아요. 지금 요때 요렇게 지금 전식이라서 다 틀렸고 3번은 훨씬 이전 버풍왕입니다. 버풍왕 요게 신문왕 때 3번이 버풍왕 때 요거는 김춘추니까 무열왕. 자장법사의 권위로 황룡사 구축목탑 또 나왔네요. 선덕여왕입니다. 선덕여왕. 최치원? 고려 아닙니까? 고려란다. 통일신라 말기. 죄송합니다. 진성여왕이네요. 진성여. 최승로하고 갑자기 제가 헷갈렸는데 진성여왕 시기. 그러니까 이 후기 이후니까 정답 5번 진성여왕 시기가 되겠고요. 진성여왕 때 향가집 만들어진 거 3대목 편찬 같이 묶어두세요. 원종의 노예 난도 이 시기입니다. 4번 갑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키워드 중대성 태종관에게 보내는 첩 이런 표현이 보이고요. 그죠? 일본에 국서를 보내고 있는데 중대성이 핵심이잖아요. 중대성. 자, 이 발해의 경우에는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수용했으나 정당성 그 다음 뭐 중대성 선조성 이렇게 삼성으로 운영을 했고 정당성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됐어요. 발해하면 이제 특징 4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발해를 세운 대조영과 고왕이라고 하죠. 고왕. 그 다음 다 싸우자 무왕, 문물수용 문왕, 전성기 선왕 4명이 핵심의 왕들이에요. 발해에 대한 문제입니다. 중대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문제죠. 1번 옥저정복 나라를 크게 만들었다. 고구려 태조왕. 광덕준풍 기억 고려 광종 왕권 강화 광종. 3번 오경 15부 62주 선왕 때 최대 영토를 만들면서 오경 15부 62주의 지방행정제도를 갖추게 됩니다. 3번 정답이네요. 4번 상수리제도 시옷 신라. 인질로 데리고 오는 지방 호족의 자제들을 수도로 데리고 와서 인질로 잡고 있는 상수리제도. 고려시대는 기인제도라고 표현합니다. 고려 기인제도. 5번 좌평과 육좌평. 백제죠. 백제. 상좌평, 육좌평, 백제. 발해는 3번이 정답이었어요. 5번 가볼까요? 자,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고요. 성이 우선 대군요. 대조영, 대무예, 대흠무, 대인수. 제가 개념 강의에서 이름도 다 정리해드렸는데 이름에서도 파악하실 수 있고 헷갈리 요거죠. 요거. 대흥. 연호 핵심이 많이 나옵니다. 자, 무왕부터 인대건이잖아요. 인대건. 인한, 대흥, 건흥, 인대건. 인대건 키워드가 나와 있어요. 대흥이니까 문왕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1번 인한. 여기 대흥이라고 써 있는데 그쵸? 이거 무왕이죠.
다 싸우자 무왕. 장문유 보내서 당나라의 산동지방 먼저 공격 무왕. 수도를 중경현덕부에서 상경용천부로 옮긴 게 문왕의 업적입니다. 문왕 때 상경용천부 천도. 4번 대문예로 하여금 흑수말갈 정벌 다 싸우자 무왕.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동모산에 나라를 세운 것은 대조영, 고왕이 되겠습니다. 대조영. 고왕보다는 우리 한능검에서는 대조영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직접 썼어요. 대조영. 대조영에 대한 업적. 여러분 연호 키워드로 문제 많이 나옵니다. 연호 인대건만큼은 꼭 잡고 계십시오. 6번 갑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여기 또 나왔잖아요. 이난. 이난하면 누구였어요? 무왕이죠. 무왕. 무왕의 업적 찾는 문제예요. 일본에 사신과 국서를 보내 교류를 시작했고 무왕. 다 싸우자 무왕. 1번 전쟁에 미친 왕. 미천왕의 특징이었고 국호를 남부여로 바꾼 것은 백제성왕입니다. 백제성왕. 장문유를 보내 다 싸우자 무왕. 3번 정답. 문물수용 문왕. 가장 넓은 영토 최대 전성기 해동성국 선왕. 저희 기출문제 이 해설 강의는 여러분 개념이 다 정립이 돼 계신 분을 위해서 핵심 단어들과 다시 한번 여러분 약점 공략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개념 설명 왕들의 특징들은 개념 강의를 좀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개념을 다 숙지하신 분들을 위해서 해설 강의를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7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이에요. 배경. 결과가 아니라 배경이 되겠습니다. 당현종은 대문예를 파견하여 유주에 가서 군사를 징발하여 이를 토벌케 하는 동시에 대문예가 대무의 동생인데 배신했잖아요. 당나라에 붙어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무예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대무예가 누군데요? 무왕이에요. 무왕. 무왕 이름이 대무예고 문왕 이름이 대흠무입니다. 대무예가 동생 대문예 보냈는데 대문예가 당나라에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화가 납니다. 장문유를 보내서 당나라의 싼동지방 공격, 무왕의 특징이죠. 무왕의 특징. 다 싸우자 무왕. 대응은 문왕의 업적이고요. 문왕. 천리부등, 동북방 말갈복수. 이거 문왕이에요. 요거는 좀 체크해주세요. 헷갈립니다. 다 싸우자 무왕으로만 공부하면 헷갈릴 수 있는데 말갈복속 문왕입니다. 요거 따로 정리 한번 해두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별무반하면 고려, 숙종 시기에 윤관이 여진정벌하고 동북구성을 축주합니다. 연개소문 정변은 이제 고구려 영유왕 때 영유왕 폐위시키고 보장왕 즉위시킨 뒤에 대망리지 자리에 오르는 연개소문 정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발해 무왕에 대해서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8번 한번 가볼까요? 가나 사이식이 나왔군요. 가 김원창의 난이 보입니다. 김원창의 난. 가는 김원창의 난. 나는 뭐죠? 원종의 노의 난, 진성여왕 시기죠. 자, 김원창의 난과 진성여왕 사이, 여기 즉 통일신라 말기. 지금 여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가볼까요? 왕명으로 거칠부가 국사편찬. 요거는 6세기. 신라가 삼국 통일하기 전이죠. 신라진흥왕입니다. 신라진흥왕 때. 김음돌의 나는 통일신라, 왕권 강화, 진골들을 신문하며 왕권을 강화한 신문왕. 병부 비읍비읍 버풍왕. 장보고가 청해진을 거점으로 반란을 도모하였다. 장보고의 난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장보고의 난이 일어난 시기는 신라 문성왕 때예요. 통일신라 문성왕 때. 통일신라 시대. 통일신라 말기죠. 관료전지급 노급해지 신문왕이에요. 자, 시기로 보자면 김원창의 난이 있고 진성여왕 시기 사이에 문성왕이 들어갑니다. 문성왕에 장보고의 난이 들어가야 되겠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왕의 순서를 다 모르신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충분히 속어법으로 정리하셔서 통일신라 말기의 특징 4번만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좀 더 지역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은 공무원 한국사라서 하나하나 순서 연도까지 다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흐름 파악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9번 가볼까요? 다음 글을 작성한 인물, 이 인물을 통해 시기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신은 나이 12살에 중국으로 건너갔는데 배를 타고 떠날 즈음에 아버지가 훈계하기를
앞으로 10년 안에 진사에 급제하지 못하면 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마라. 즉 당나라에 가서 지금 당나라의 시험 빈곤과에 합격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개원필경 키워드 나와 있네요. 개원필경. 비운의 아이콘, 비운의 육두품, 최치원 문제입니다. 진성여왕 시기에 활동한 인물이죠. 자, 진성여왕 시기는 이때고요. 1번 김음돌에 나는 신문왕 때라 틀렸고 최승로의 시무 28조 고려 성종시대. 3번 원강법사가 세속 5개를 제시한 게 언제냐면 세속 5개는 화랑도의 이 계율인데 이거 진평왕 때 정비가 됐어요. 자, 진평왕이 언제냐면 자, 진흥왕이 있고요. 신라의 전성기 진흥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지왕, 그 다음에 진평왕, 그 다음에 선덕여왕 이렇게 들어가요. 이 사이에 활동한 게 원강법사입니다. 이때 이제 진평왕 때 세속 5개가 제시가 되었어요. 세속 5개, 즉 신라가 삼국통일하기 전이라 시기 맞지 않고요. 제가 진성여왕 키워드 하면은 원종의 뇌난 강조 많이 드렸잖아요. 진성여왕. 최치원이 활동했던 시기이며 원종의 뇌난이 있었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5번 김춘추, 무열왕은 여기 있죠. 여기 동그라미. 지금 우리 지금 여기 찾고 있는데 이 파트라서 틀린 내용. 정답 4번이 되겠어요. 10번 가볼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당나라 19대 소종이 중흥을 이룰 때 전쟁과 흉년의 재앙이 서쪽에서 멈췄으나 동쪽으로 왔다. 우리 쪽에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가 있겠고요. 최치원 지금 여기 있네요. 키워드 최치원. 진성여왕 시기 최치원 문제 또 나왔습니다. 찾아볼까요? 흑목도, 흑지상지 복신도침 백제부흥운동. 7세기죠 이거. 2번 묘청은 고려시대. 문벌귀족의 동요. 3번 매기전투,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 4번 통일신라 말기, 호족들의 성장. 바로 쉽게 4번 나오겠고요. 요새 백년결사, 고려시대의 스님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얘기해보자면 백제부흥운동이 일어날 거고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그 다음 요새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네요.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11번 가보겠습니다. 가 인물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완산주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 잘 나오죠? 후삼국 시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 이것도 거의 뭐 매 회차 출제가 돼요.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이 나오는 것처럼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과 내용 문제 굉장히 잘 출제가 되고 있고요. 완산주에서 키워드 찾아낼 수 있죠. 견훤입니다. 견훤. 1번 양길의 휘하에서 세력을 키운 것은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궁예가 되겠고요. 후당 5월에 사신을 파견하면서 이거 잘 나옵니다. 견훤의 경우에는 중국과 친선관계를 체결하고 후당 5월에 사신을 파견하면서 힘을 키우게 돼요. 2번이 이 견훤의 특징이고요. 3번도 잘 나옵니다. 광평성은 궁예예요. 궁예. 후고구려. 이 후고구려가 이름을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천도를 합니다. 4번 1, 2천 전투는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의 마지막 전투. 누구겠어요? 견훤의 아들 신검이죠. 신검. 함정으로 출제했군요. 견훤은 이때 고려에 이미 귀순을 한 상태고 마지막 신검이 이끄는 후백제를 고려가 1, 2천 전투에서 박살내면서 후삼국을 통일합니다. 많이 나옵니다. 순서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헷갈리시는 분은 개념 다시 한번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12번 가보겠습니다. 가인물, 넷째 아들 금강. 키워드가 좀 몇 개가 보입니다. 금강이 보이고요. 그의 형 신검, 양검, 용검 등이 이를 알고 걱정하고 번민하였다. 금강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니까 첫째 아들 신검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금산사에 유폐를 시켜버렸죠. 견훤 문제예요. 1번 김음돌의 반란진 앞 진골들을 시문하며 왕권을 강화한 신문왕.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되었다. 김부라는 인물.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이 고려에 투항하면서 왕건이 경주의 사심관으로 경순왕을 임명합니다. 후당 5월 사심 파견 또 나왔죠.
견원 특징 3번 정답이고요.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천도한 거 궁예. 정계와 계백요서. 신하들에게 규범을 정비한 왕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좋죠? 그 시기에 대부분 활동했던 인물들을 섞어냈고요. 견원과 궁예 단독 문제 잘 나오니까 모르셨던 보기는 반드시 필기노트에 적어두시고 숙지를 확실하게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13번 가볼게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남북이 공동 발굴을 추진하고 있는 비무장지대 내 역사 유적으로 강원도 철원의 태봉, 옛 도성이 유력하다는 소식입니다. 태봉. 후구구려 이름을 마진과 태봉으로 바꾼 궁예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궁예입니다. 1번. 지금 3번 연속 나왔죠. 견원에 대한 특징이고요. 후백제 견원. 광평성 2번 연속 나왔어요. 궁예 2번 정답. 3번 신건. 보기가 반복되고 있는 거 느껴지십니까? 4번 왕건. 5번 장보고. 중요한 건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 문제 푸시면서 몰랐던 건 다시 정리, 숙지. 그러면 실력 향상으로 이어지고요. 문제 여러분께서 도전하시는 한능검 회차 무조건 맞히실 수 있게 됩니다. 자, 14번 가보겠습니다. 가 제도가 시행된 시기 국가. 옳은 것은 자네 이번에 정말 당으로 떠나려고 하는가? 우리나라에는 땡이 있어서 나는 아무리 공로를 세워도 신분적인 한계 때문에 아찬까지밖에 모르지 못한다네. 6급 아찬이잖아요. 6도품. 뼈다귀의 품격, 통일신라 골품제의 모순이 나와 있어요. 골품제도 때문에 6도품이 당나라로 많이 떠나기도 했지요. 통일신라의 특징입니다. 신라. 제가 회의 고구려의 귀족회의가 되겠고요. 대대로 같이 알고 있어야죠. 대대로. 상수리제도 신라. 슛. 신라. 상수리 신라. 2번이 정답이네요. 중국식 벽돌 무덤, 무령왕릉이잖아요. 백제에 대한 특징이 되겠고요. 부여시하면 백제, 부여 온조. 경당은 고구려의 지방교육기관입니다. 고구려의 특징이에요. 신라하면 국학 잊지 마시고 태학과 경당은 고구려의 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겠죠.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15번도 한번 가볼까요? 문제가 여러분 술술 풀리셔야 되는데 술술 안 풀리면 개념이 아직 조금 덜 돼 계신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나다라 시행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관료전 지급 제가 이거 순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순서대로죠. 이거 신문항이네요. 둘 다.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정전 지급은 누구죠? 통일신라 성덕왕입니다. 그 다음 노급 부활 경덕왕. 순서대로네요. 가나다라 1번입니다. 신문왕, 그 다음 성덕왕, 그 다음 경덕왕 순이에요. 성덕왕, 경덕왕. 왕권이 가벼워져서 가벼울 경, 노급이 부활됐다. 왕의 업덕이 가득 찼다. 성덕왕, 정전지급. 이런 이름 키워드 제가 개념에서 다 말씀드리면서 함께 했습니다. 16번 가보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각 시대별 2명의 라이벌만큼은 확실하게 잡고 계셔야 되잖아요. 통일신라, 원효의상, 고려 의천진을, 조선 이황, 이이. 각 시대별 인물들 잘 나옵니다. 자, 여기도 나왔어요. 화엄사가 보입니다. 화엄사. 부석사도 세우신 분이죠. 화엄하면 화엄사상, 의상이잖아요. 의상 엄지척. 화엄사상, 의상 엄지척. 부석사 찬 건 의상이에요. 1번 자장법사죠. 선덕여왕에게 황룡사 구축목탑의 건립을 건의한 건 자장법사의 특징이고요. 무예가 잘 나옵니다. 원효. 1심사상, 화쟁사상의 원효. 자, 보현시범관은 고려시대 활동한 균여스님이에요. 광종 때. 고려 광종 때 활동을 한 균여스님이 되겠고요. 4번 왕호천축국전. 왕호천축국전은 해초죠. 해초. 기행문 해초. 현세 고난에서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신앙은 의상의 특징입니다. 관음신앙, 의상. 5번이죠.
옷 잘 입었는지 엄지척 해주려면 잘 봐야죠. 볼, 관음. 요것도 하나의 키워드를 할 수 있겠어요. 정답 5번이었습니다. 인물사 문제도 항상 나오니까 원효 의상하고 스님들 업적 잡고 계셔야 되겠어요. 17번 볼까요? 인물 또 나왔죠? 원광, 자장, 원효, 의상, 도선. 내용 볼까요? 풍수지리설, 도선입니다. 도선. 마에 들어가야 돼요. 황룡사, 구충목탑, 자장법사. 정답 2번이고요. 부석사, 창건, 의상. 라에 들어가야 될 거고, 세소국에 아까 우리 정리했던 진평왕시기의 자장법사. 대승기신론소, 요거 잘 나오죠? 요거 원효입니다. 원효의 대승기신론소. 요거 함정이었네요, 함정. 자, 18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신문왕 2년에 세워진 것으로 국보 112호로 지정된 쌍탑 중 동탑이다. 삼국통일 이후 조성된 석탑 양식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문왕이 완공하였다. 가장 여러분 힘들게 생각하시는 탑들입니다. 여기서 정말 잘 나오는 탑들만 모여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문화유산 1, 2, 3, 4, 5번이 모두 정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름 한번 보고 갈까요? 1번 신라의 가문사지 3층 석탑, 2번 김대성이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불국사의 다보탑. 이 김대성은 이제 석굴암. 분황사지 석탑, 3번 분황사지 석탑이 되겠고요. 이 3번이 선덕여왕식입니다. 선덕여왕시기에 분황사와 분황사지 석탑이 만들어졌고, 4번은 고려시대 월정사 다각다층, 8각 9층 석탑, 고려의 대표적인 석탑이라 할 수 있겠고요. 5번은 백제 미륵사지 석탑이에요. 목탑 양식으로 만들어진 석탑. 통일신라 신문왕 시기에는 저 탑, 가문사지 3층 석탑이 만들어졌죠.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거. 근데 이 탑들 모두가 좀 중요하고요. 특히 정림사지 5층 석탑하고 모양이 좀 비슷해서 정림사지 5층 석탑하고 가문사지 3층 석탑 구분하셔야 돼요. 세 개잖아요, 세 개. 3층 석탑. 신문왕의 업적이고, 문화는 시험 보기 직전에 정리를 하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자, 19번이에요. 중국 지린성 허룽시, 중국 지역에 있는 나라이군요. 신라는 아니겠군요. 3대 문왕. 발해의 문화유산을 물어보고 있어요. 발해 가볼까요? 발해는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들이 되겠는데, 자, 가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을 찾으라 하고 있고요. 발해하면 벽돌로 하나하나 쌓은 전탑 양식으로 만들어진 영광탑. 발해는 여러분, 돌사자상이랑 발해 석등, 발해 영광탑, 이불병좌상 이 4개 중에 하나가 자주 나옵니다. 3번, 발해 영광탑이 정답이죠. 1번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이고 2번이 신라 다보탑, 4번이 원나라 양식으로, 즉 몽골 양식으로, 중국 양식으로 만들어진 경천사지 10층 석탑이고요. 5번도 종종 나와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이 탑들도 거의 빈출 탑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발해 영광탑. 3번이 정답이네요. 20번 가볼까요? 가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낙타상이 출토가 됐다는 건 중국 서역과 교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유물이 되겠습니다. 자, 키워드는 여기 있죠. 62개주, 오경, 15부, 62주. 발해에 대한 문제입니다. 62주 키워드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울산항은 통일신라의 국제무역항이에요. 울산항, 당항성, 청해진. 특산품으로 솔빈부의 말이 유명하였다. 발해는 반농, 반목, 이쪽, 밀농사도 짓지만 주로 목축업을 또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 솔빈부는 이 발해의 15부 중에 하나입니다. 2번이 발해의 특징이고요. 청해진 신라, 건원중복 고려, 동시전 또 나왔네요. 신라의 누구죠? 지증왕입니다. 지증왕. 자, 이렇게 통일신라 발해 20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약점 공략을 한번 해봤습니다. 술술 풀리지 않으실 경우 개념 정리 한번 더 해주시고요. 옆에는 정말 핵심 단어들만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필기노트에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3강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